지난 오후 우리는 심판의 날을 목격했습니다. 코스피 1000포인트 급락, 미수금 2.1조, 개인 1조 2526억 순매도. 그날 시장을 무너뜨린 방아쇠는 중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이미 총신 안에 있었습니다. 빛이라는 이름의 총알이. 오늘 6부에서는 그 총알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6,236조 원. 환율은 지금 1,501원입니다. 5부에서 우리가 목격한 1,436원보다 무려 65원이 더 올랐습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바로 이 6,236조 원에 있습니다. 6,236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2년 3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6,236조 원. 이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세 개의 덩어리입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이 세 폭탄이 동시에 심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채 2,421조 원. 4부에서 다룬 한국은행 가계신용기준 약 1,900조 원은 측정 범위가 다릅니다. 오늘의 2,421조는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비영리까지 포함한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기준 광의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2025년 3분기 기준 분기당 약 16조 원씩 늘고 있습니다. 주담대 규제를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뇌관, 기업부채 2,400조 원. 대기업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 끝나는 시점,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22조는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 번째 뇌관, 국가부채 1,415조 원. 이 원이라고 불리는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입니다. 2020년 800조에서 6년 만에 1,415조, 77%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부는 국채를 200조 원 더 발행합니다. 합산하면 2,421조 더하기 2,400조 더하기 1,415조, 총 6,236조 원. 2025년 명목 GDP 2,740조 원 대비 227%입니다.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버는 돈의 2.3배를 빚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율 1,501원의 진짜 원인입니다. 숫자를 개인화해 보겠습니다. 6,236조를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억 2,200만 원. 지금 태어나는 아기도 예외 없이 짊어지는 빚입니다. 이 구조에서 원화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빚이 많은 나라의 돈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팝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릅니다. GDP 대비 227%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정부 부채만 비교하면 미국은 GDP 대비 124%, 한국은 50% 수준입니다. 정부 부채 자체는 한국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정부는 안전해 보이지만 민간 부채가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개의 내관이 각각 심지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이름하여 벚꽃 추경.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원래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국회 동의를 거쳐 늘리는 예산입니다. 3월 여의도에서 벚꽃 추경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에 집행하는 추경. 규모는 10조에서 최대 20조 원. 명분은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에너지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대한민국. 고유가는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는 서민 삶을 짓누릅니다. 민생을 위한 에너지, 물가 지원. 명분만 보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겠습니다. 2025년 세수가 12.5조 원 펑크났습니다. 국채를 200조 발행하는 해에 10에서 20조를 또 빌려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다. 이것이 벚꽃 추경의 아이러니입니다.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3월 말 법인세 신고 마감. 그때 세수 상황이 판가름 납니다. 4월 중 추경 규모 확정 예정. 상반기 집행 검토. 지금 이 순간 정부도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가계부채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추경은 물가를 잡으려다 오히려 물가를 키우는 역설적 구조입니다. 국채를 더 발행하면 시장에 국채가 넘쳐납니다. 국채가 넘치면 국채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기업 부채 2,400조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도 추경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해야 합니다. 고유가 충격이 실제로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추경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는 동안 정부가 꺼낸 또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3월 5일 정부가 MSP 100조 원의 신속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100조 원짜리 카드를 3월 9일 오전 9시 6분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올해만 네 번째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6.49% 하락, 프로그램 매도 2,721억 원이 5분간 멈췄습니다. 시장이 공황 상태였습니다. 사이드카란 무엇인가? 선물 시장이 급격히 출렁일 때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도입된 글로벌 표준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공황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벽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꺼낸 카드 MSP 시장 안정 프로그램 총 100조 원, 회사채 PF의 90조, 증시의 10조. MSP는 시장 붕괴와 실업 폭증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직접 사들이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은 이 방법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기축 통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2008년 한국이 유사한 방어에 나선 그 해에도 환율은 1,570원을 찍었습니다. 기축 통화 없는 나라의 방어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MSP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덮습니다. 부실 기업이 국가 지원으로 연명하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미뤄집니다. 좀비 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낮아집니다. 이것이 모르핀 논란의 핵심입니다. 보호냐, 모르핀이냐, 이 논란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00조 원도 결국 어딘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국채 발행, 또 빚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236조 빚더미가 있습니다. 그 위에 200조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위에 10에서 20조 추경을 얹습니다. 그 위에 MSP 100조를 투입합니다.
이 모든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거나 국민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1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단순합니다. 이 나라는 빚을 빚으로 막고 있다. 원화를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추경도 MSP도 결국 원화 가치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날 정부는 가장 위험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카드의 이름은 국민연금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은 최대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수합 라인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화가 흔들릴 때 국민연금의 달러가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7부에서 그 전말을 밝힙니다. 당신의 노후는 과연 안전합니까? 6,236조, 1인당 약 1억 2,200만 원, 추경 10에서 20조, MSP 100조, 국채 200조. 이 모든 청구서는 결국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날아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금리가 변할 때, 자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텔러가 그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다음 7부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판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